증시 대담입니다. 어제 FOMC 이후에 미 증시 변동성이 좀 높아졌습니다. 다시 상승 추세로 복귀할 수 있다라는 낙관론도 있지만 이제는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신중론도 꽤 많지 않습니다. 그림을 보면서 오늘 시장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. 보이시는 그림은 CNN에서 집계하고 있는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. 센티멘트, 여러 가지 지표, 7개의 지표 갖고 현재 미국 시장이 공포 국면에 있냐 내지는 좀 탐욕 국면에 있냐라는 거를 측정을 하는 건데요.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한 7월 말 8월 초에 기억하십니까? 그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얘기들이 나왔을 때 국내 증시도 상당한 변동성을 보였고 미국도 소스라치게 무너지면서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는데 그때 수준만큼 지금 공포지수, 탐욕지수가 내려와 있습니다. 내려와 있다는 건 그만큼 이제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아니 미국 증시 엊그제나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겠지만 사실 다우 산업지수는 열흘 내내 하락하다가 간밤에 살짝 반등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M7이나 초대형 기업들이 좀 버텼다. 그 안에서는 오히려 상당한 조정을 받아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. 꼭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희망을 갖는다는 이런 거죠. 만약에 이 탐욕 국면이 있었으면 아직도 좀 하락할 만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이미 공포 국면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가능한 상황입니다. 오히려 주가가 미국은 또 하락하면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은 오히려 낙관론의 지지 포인트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증시 대담에서는요, 미 증시 변동성 확대 이후에 어떤 변화를 주목해야 되는지, 그리고 국내 시장 남은 연말 반등 랠리가 더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증시 대담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네, 증시대담 시작하겠습니다. 자리에 LS증권 정다운 수석연구원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최근에 미증시 탄력이 좀 둔화되고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.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사실 다우 산업지수 같은 경우에 내내 하락을 했거든요. 그 원인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시장에서는 폭이 좁아졌다. 브레스가 상당히 좀 좁아졌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 지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앞에서 이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지만 빅테크나 M7 같은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또 나스닥은 신고가를 갱신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를 만큼 오른 상황에서 아직 이 오르는데 기여를 했던 기대감을 확인하기까지의 시간이 상당히 좀 남아 있다 보니까 올랐던 가격들을 일부 좀 반납하는 그림이 나타났고 그 와중에 이제 빅테크 같은 종목들이 조금 강세를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바꿔 말하면 조금은 이제 불확실성에 노출이 됐다라고도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FOMC 때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전에 이미 인플레이션 리바운드에 대한 우려감들이 속속들이 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일부 정도는 주가가 좀 반영을 해왔던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주가라는 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. 다만 다시 또 상승 추세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을 때 저가 매수라든지 지금이 기회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글로벌 증시 자금의 최근의 변화는 어떤지 좀 궁금해요. 최근에 그림 변화는 어떤 게 있냐면은 미국 증시로의 자금 유입세가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 네. 최근에 미국으로의 자금 유입 강도가 상당히 더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. 다만 그 와중에 우리가 좀 외면하고 있던 비미국으로의 자금 역시도 일부 좀 유입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은
비미국이 소외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금이 유입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좀 의미가 있는 그림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아, 미국으로도 여전히 들어오고는 있고 네네. 미국만 들어왔었는데 그쵸. 최근에는 네. 미국 이외의 자금 시장으로도 가고 있다. 뭐 주식 기준인가요? 네, 주식 기준입니다. 네. 미국 이외의 시장으로도 자금이 유입되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미국 시장이 좋은 건 맞습니다. 음. 누구나 좋다고 생각을 하고 경기적으로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견조한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연히 이제 미국으로 자금이 가는데 그러다 보니 미국이 상당히 좀 비싸진 상황이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대감 이후에 실제 확인을 하기까지의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미국으로 조금 더 자금을 쏟아붓기에는 다소 부담감이 느껴진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비미국으로의 자금도 일부 유입이 됐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또 일각에서는 내년도 시장을 바라봤을 때 달러가 약세 전환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일부 글로벌 IB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. 이게 결국은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수요가 좀 개선이 되면서 비미국도 괜찮아질 거고 그 말은 결국 실질금리가 낮아진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비미국으로 자금이 좀 일부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항상 투자 세계에서는 극단적인 쏠림 현상을 경계하죠. 지금은 뭐 저조차도 사실 미국이 하락하면 미국 이제 살 땐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내내 그랬고 내년에도 그럴 수 있다라는 어떤 전망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자금들이 비미국 쪽으로도 가고 있는 현상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도 그 어떤 비미국의 지역으로의 자금 유입에 혜택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극단적인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좀 완화됐잖아요. 네네. 그래도 조금 반등폭이 좀 이렇게 섭섭합니다.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네, 사실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측면의 불확실성은 피크를 지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이렇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정책적인 일관성,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사실은 저는 펀더멘탈한 부분에서는 가장 좀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.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내수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사실은 정책적으로 무언가 조치를 취해줘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은 당선자이지만 내년에 이제 취임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국과의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. 근데 이렇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잃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민주당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미흡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쉽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어제 보니까 한국은행이 뭐 장기적인 전망이긴 합니다만, 30년 이후에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0.뭐 몇 %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. 그만큼 정책적인 어떤 그 경기 부양도 좀 나와줘야 되는데, 그게 아직은 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. 이렇게 볼 수 있고, 또 한편으로는 국내 그 수급이 뭐 개인 투자자분도 외국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외국인들도 당연히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부진합니다.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뭔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들은 그나마 옥석 가리기에서 좀 오기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있나요? 네. 최근에 이제 어제 시장이 사실은 좀 극명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어제 시장 바라봤을 때 종목 중에서 좀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들, 그렇게 좀 지수가 빠지는 상황에서도 좋았던 업종들은 이미 뭐 많이 알고 계신 업종입니다. 조선이라든지 방산 같은 업종들이 이런 부분들을 주도를 했고 일부 게임주 같은 것들도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이런 업종들,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좋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제시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원래 이번 주 초에 기관 외국인 수급 순매수 종목들을
좀 나래비를 세워서 제시를 드렸었습니다.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피크아웃하면서 지수가 조금은 반등을 해날까 할 거고 그 와중에서도 수급단이 상당히 좀 얕아져 있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 수급에 힘이 좀 크게 작용을 할 것이다 라는 가정을 좀 가지고 갔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그러지 못했고 특히나 FOMC 이후에 시장이 좀 색깔이 바뀌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저는 이전에 좀 제시를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실적 성장이 추세적으로 좀 이어지는 그런 종목들, 안정적인 종목들을 좀 제시를 드리고 있는데 그 종목들이 이제 화면에 보이는 12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안정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으려면 안정적인 실적이 뒷받침돼야 된다. 뭐 정답 같긴 한데 저도 이렇게 쭉 종목을 보니까 최근에 뭐 주주 환원율도 좀 높고 주주 환원율이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실적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자신감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. 네,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시장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올해 참 어려웠습니다. 상고하저 2,800 넘고 3,000을 가는 거 아니냐라는 상반기의 장밋빛 전망이 참 물색하게 지금은 2,300도 깨지는 거 아니냐라는 두려움도 앞서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특히 안 좋았던 4분기에 대비해서 내년 1, 2분기나 아니면 내년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또 어떻게 그려가야 될지 그러면 또 앞서 말씀드렸던 실적이나 뭐 외국인들의 종목들 그거에 대한 판단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? 사실 내년이 지금보다 나을 것 같냐라고 했을 때는 다행히 나을 것 같다라고 그래요?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. 네. 다만 그 나아지는 폭이 얼마나 될 거냐, 뭐 앞에서 말씀하셨던 3,000포인트는 아니더라도 뭐 2,900포인트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적어도 내년 상반기는 조금은 아쉽지만 힘들지 힘들다.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기존의 뷰는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. 내년 시장은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이고 다만 지금 주가가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낮아져 있는 레벨에서 박스권의 상단을 찾아가는 과정만으로도 충분히 기대할 만한 수익률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. 극단적으로 상당히 안 좋아져 있는 뭐 여러 가지 국내적인 요인까지 가미돼서 2,400이 깨지고 막 이랬었기 때문에 조금은 나아질 수 있긴 하겠지만 또 성장률이라는 개념에서 본다면 그리고 1월부터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이벤트들이 많잖아요. 미국 대통령 취임부터 시작해서 1월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좀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. 어떤 게 있을까요? 말씀하셨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더 구체화될 것이냐, 우리가 우려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정책들이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거고요. 더불어서 이제 오늘 아침에도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, 임시 예산안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이런 부분들을 좀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또 어떻게 타결이 될지가 단기적으로는 좀 중요한 이슈일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한국이 이제 추경에 대해서 좀 집행을 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내년 초 그리고 올 말 조금은 지수를 반등시켜줄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이런 관점에서 더불어서 봤을 때 수급적으로도 지금 연기금이라든지 보험사 같은 경우들을 살펴보면은 그래도 내년의 시장을 바라봤을 때에는 한국 시장을 언더웨이트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업사이드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. 이런 부분들은 수급적으로도 지금 비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시장에 좀 상방 요인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내년 초에는 한국 주식이 조금은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극단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비중이 너무 낮고 그리고 사실 연기금도 국민연금 기준으로도 한 2.7%포인트 정도가 여전히 비어 있기 때문에 연기금과 외국인들의 비중이 뭐 더 낮아지지 않을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가 사실 긍정적인 포인트가 아닐까. 항상 이럴 때 또 반전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좀 연말이기도 하고 좀 따뜻한 연말을 보내야 되는데 차가운 우리 국내 증시지만 내년에는 좀 따뜻한 어떤 증시로 전환되는 기대 포인트로도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LS증권의 정다운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.
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간밤에 미 증시는 FOMC 이후에 좀 반등에 나서는가 했더니 다우존스, 다우 산업지수만 살짝 반등에 보여줬습니다. 매파적인 인하 이후에 여전히 미 증시는 조금 변동성이 잠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도 미국을 좀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경제 지표가 워낙 좋습니다. 시장이 예상보다 높은 금리를 잘 버틸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요, 간밤에 내년도 S&P 지수 상승률이 올해와 같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일 수 있다. 그래서 7,000포인트를 넘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 배경에는 이 견고한 성장, 솔리드 그로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. 실제로 간밤에 미국의 3분기 GDP 확정치가 나왔는데 예상치인 2.8%보다 높은 3.1% 나오면서 그래도 미국이 잘 버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나 이 공포 국면 그리고 이제 CNN에서 집계하는 공포 탐욕 지수를 보면 탐욕 국면이 아니라 그래도 공포 국면에 진입을 했다라는 것은 또 위안거리입니다. 우리가 이제 지난 여름에 그 엔케리 청산 아시겠지만 7, 8월 상당히 좀 힘들었지 않습니까? 그때만큼 내려와 있기 때문에 웬만한 뉴스에는 또 미국이 잘 좀 버틸 수 있는 맷집, 체력까지는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 요인이 있습니다. 이렇게 미국이 좀 버텨줘야만이 사실 국내 증시도 좀 힘을 낼 수 있는데 저희가 증시 대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좀 최악이죠. 국장에서 소위 말해서 수익을 낸다라는 건 전 세계에서 선수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어렵습니다. 수급도 얇고요. 원달러 환율도 참 진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참 어렵지만 이런 어려운 얘기들이 너무 많이 반영이 된 게 또 한국 증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. 연기금도 비중이 너무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도 전체 이머징 포트에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더 이상 팔 게 없다라고도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. 항상 보면 주식은요, 누가 사서 바닥을 만들기보다는 더 이상 좀 팔만한 매도 압력이 없을 때 바닥이 나왔다는 점을 좀 기억해 보시면 한국 증시 이제부터는 좀 그래도 실적 모멘텀이 나오는 업종으로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. 뭐 조선이라든지 뭐 방산, 뭐 게임 업종 중심으로는 또 외국인과 기관이 그래서 사서 들어오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 포인트도 한번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이번 주 잘 마무리 하시고요.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